별로 승산이 없어 보였는지 결국 이혼 소송은 진행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회사 휴가도 내고 집에도 3일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벌써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옷장에 보니 옷도 그대로인 것 같고 여행 가방도 그대로인데 그 여자하고 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3일 후 남편이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소주를 꺼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같이 먹더라고요.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그 복장은 뭐야? 그랬더니 남편은 말도 없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소주를 2번 따라서 마시더니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어. 저는 순간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죽어? 그 여자라니? 당신이 찾아가서 망신 줬던 여자, 그 여자가 죽었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가 결국 죽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좀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 여자가 왜 죽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 여자 망신당하고 일자리도 없고 나까지 옆에 없으니까 힘들어서 죽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독해? 결혼하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큰일이고 그렇게 난리칠 일이야? 그럼 그게 잘했다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그게 당당한 일이냐고. 어떻게 미안한 줄은 몰라? 어쩜 그렇게 갈수록 당당해? 적어도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억울하면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 그러면 되잖아. 왜 내 감정 내 맘대로 못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맘대로 못 만나게 해.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 아들이야 뭐야. 왜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건 아니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리고 당장 이혼해. 이혼 안 하면 나도 나가서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나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남편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쩌다가 죽었냐고, 왜 죽은 거냐고 제가 묻자 그걸 당신한테 내가 일일이 얘기해야 돼? 그렇게 죽일 듯이 덤비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속죄하지 않아? 홀가분 하겠지. 속으로 얼마나 죽어라고 빌었으면 죽었겠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죽어라 했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너무너무 믿긴 했지만 그렇다고 죽어버리라고 한 적은 없어. 왜 나 때문에 죽었대? 그 여자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 그랬더니 남편은 그걸 일일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냐고,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자세하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혼하자는 소리만 했습니다. 저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사람을 죽게 만든 독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건가,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웬만하면 가정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그 여자 때문에 저랑 좋아질 수 없겠지만 그 둘 사이도 오래가지 못할 테니 헤어지고 나면 저와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죽었다 하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왠지 가망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텨봐야 소용없고 더 버틸 힘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 우리 처음에 좋았듯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자신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게까지 떠난 줄 몰랐어.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만 헤어지자. 이혼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하자.
그랬더니 남편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면서 정말? 정말 이혼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순간 이 사람 뭐지? 싶었죠.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밝은 표정이 나올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몰랐죠. 그렇게 저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 남편과 이혼 신청을 했고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을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기 전부터 뭔가 들떠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인데도 자기 살집 구했다며 짐을 싸서 나가고 이삿짐을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이미 남편은 독립했고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는 대신 살고 있던 집은 제가 계속 살든 처분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다고 했고 이혼했다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랑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기분 좋은 이유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었죠. 저는 짐 싸가는 남편을 보고 애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으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테고 다 커서 철든 애 같으면 뭐라고 설명 안 해도 알아서 다 이해할 텐데 이도저도 아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한테 엄마 아빠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고 싶어 하냐고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고요. 자기는 아빠가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아빠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한 번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말했죠. 혜미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래. 혜미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혜미한테 피해가 가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혜미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챙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랑 살고 아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런데 혜미가 아빠랑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엄마는 어떤 쪽이든 혜미가 행복한 게 좋아. 혜미한테는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랬더니 딸도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잘못 아니잖아. 아빠가 딴 아줌마 만나는 거잖아. 아빠가 배신한 거지? 내 친구 중에서도 친구 배신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애들이 다 싫어해. 나쁜 애라고. 아빠 나빠.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음 접자.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수도 없이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좀 개운치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고 뭔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죽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뭐가 그리 희죽희죽 좋을까. 저는 회사 마치고 나오는 남편 뒤를 따라가 봤고 남편은 회사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회사 앞에 도착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을 태운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귀신을 본 건가 했습니다. 아니 분명 귀신이었죠. 그 여자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와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여자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차를 운전했고 남편을 태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쫓아가야 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려서 운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그 차를 놓치고 다음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그 여자가 맞는지 제가 환영을 본 건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여자는 분명 그 여자가 맞았고 그 여자는 남편을 태우고 그들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일이었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저도 얼른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아? 아님 뭐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이 부활이라도 한 거야? 죽었다며? 아니면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귀신치고는 운전 너무 잘하네. 제가 소리치니 두 사람은 놀라서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둘이 완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눈빛만 교환하고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왜? 많이 놀랐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이제 미행은 절대 안 할 줄 알았어? 나도 미행 안 하고 싶었지. 미행하는 건 미친 짓이잖아. 그런데 저 멍청한 남자가 표시를 너무 많이 냈어. 이혼하자는 즉시 얼굴이 화사해지는데 그게 애인이 죽은 사람의 표정은 아니더라고. 숙려 기간만 참으면 되는데 둘 다 엄청 멍청한가 봐. 그 시간을 못 참고 엉덩이가 덜썩거려서 덜미를 잡히고 말이야. 이래서 바람도 아무나 피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 저 여자가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내 눈만 가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물 건너갔어. 나 이혼 못하니까 둘이 계속 그러고 살아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저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서 저도 소리 질렀죠.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내가 저런 사기꾼 새끼를 남편이라고 10년 넘게 살았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네가 사기만 안 쳤어도 우리 사이 조용히 끝났어. 하지만 이젠 절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안 해줘. 너 어디 당해봐.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냈죠. 남편은 그 여자 집에 살고 저는 우리 집에 딸이랑 둘이 살고요. 이 남자가 이혼을 못하고 있으니 그 여자가 히스테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우리 애 낳으면 미혼모 만드는 거냐고요. 그 여자는 남편을 달달 볶고 남편은 왜 자꾸 자기한테 그러냐고, 이혼 안 하는 게 내 잘못이냐고 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둘이 사이 멀어졌는지 하루는 남편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었고 딸이 인터폰을 받았는데, 아빠야, 내 딸 혜미 보고 싶어서 왔어. 문 좀 열어줄래? 남편이 얘기했을 때 우리 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혜미는 있는데 내 딸 혜미는 없어. 끊어. 그러자 남편이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혜미야, 아빠야, 왜 그래? 화나서 그래? 다시 얘기를 했고 우리 딸은 그대로 인터폰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사기까지 치면서 가정 버리고 간 인간이 어디서 집에 기어들어오려고 하나요? 절대 못 받아주죠. 그리고 석 달쯤 지난 후 남편은 그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결국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찾아오는데 우리는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우리도 그 집에 절대 안 찾아갑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